네, 이번에는 YTN으로 가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정부가 공공기관 자산 매각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한전 KDN과 마사회가 YTN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있는데요. 합치면 한 31% 정도의 지분이 됩니다. 이걸 전량 매각한다. 이런 방안이 포함이 됐습니다. 자, 이에 대한 YTN 노조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신호 전국 언론노조 YTN 지부장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YTN 지금 지분 구조가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네, 그 YTN 역사부터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1993년 9월에 설립이 됐고 95년 3월에 개국했습니다. 2년 정도 지나서 그 IMF 외환 위기 속에서 97년에 그 경영난이 심화됐고 이때 이제 최대 주주가 연합통신에서 한전 KDN으로 변경됐습니다. 원래 YTN의 Y가 원래 연합 그렇죠. 그 이야기였죠. 예. 이때부터 이제 한전 KDN으로 변경할 때부터도 이미 어떤 공적 소유 구조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는 것이죠. 25년 동안 공기업이 대주주로 있으면서 경영과 보도에 관여하지 않는 이런 공적 지배 구조가 이제 이때부터 확립됐고요. 지난 11일에 기획재정부 발표는 지금 YTN 대주주 가운데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KDN과 마사회 이 지분 합쳐서 이제 30.95%인데 예. 이것을 자본에 매각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다시 말해서 YTN 대주주 지분 가운데서 공기업 지분을 모두 팔고 이 공적 소유 구조를 완전히 없애겠다 그런 의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한전 KDN은 한전의 자회사죠. 100% 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제 그 공기업이고 네네. 뭐 마사회는 더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곳의 그 지분을 합하면 그냥 31%.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럼 31%의 지분을 한 회사가 그냥 그대로 인수한다면 제 1대 주주가 되는 거네요. 무조건. 그렇죠. 예. 현재도 한전 KDN이 1대 주주고. 한전 KDN 지분 21.43%만 소유해도 1대 주주인 것이고 두 개 합쳐서 30.95%를 이제 확보한다고 해도 당연히 1대 주주. 그러면 이제 그 1대 주주가 돼서 경영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이 그 이야기는 요번에 갑자기 불거져 나온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좀 잠깐 보도를 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네. 한전 KDN 같은 경우는 산자부에서 매각을 지금 그 산자부인가 기재부인가 여기서 이제 그 매각하라는 어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보도도 그 전에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전이라고 말씀하시면은 이제 뭐 그 길게는 2008년 얼마 전 예. 제가 보도 봤던 거. 예, 얼마 전 같은 경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정부 들어서는 원래 이제 한전 KDN에서는 그 정부에서 공공기관 혁신안을 준비하면서 어떤 그 출자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각 공기업으로부터 이제 의견을 물었는데 한전 KDN에서는 8월 16일에 이제 정부에 이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현 시점에서 매각 대비 그 투자 원금 대비 매각하면 투자 원금 대비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은 광고 수익 증가 및 사업 영역 확장으로 매출액 및 영업이익 향상이 기대되기 때문에 향후 재무 전망이 긍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보유하겠다. 이런 의견을 이제 출자회사 정리안에 담아서 냈는데 그 산업부 혁신 TF라는 곳에서 며칠 뒤에 8월 그렇죠. 23일 딱 일주일 뒤에 두 줄짜리 이제 검토 의견을 내려보냈어요. 네. YTN이 향후 수익이 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수익이 날 때까지 정리를 미루겠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주장이 될 수 없다. 이런 검토 의견을 내려보냈는데 기업 경영이 이제 보장이라는 표현을 썼고 네. YTN 같은 경우에는 최근 5년간 영업이익이 꾸준히 나고 있고 계속 영업이익이 증가 추세인데 혹시 그러면 이 주주한테 배당도 해준 적 있나요? 그럼요. 예. 그럼 한전 KDN은 배당을 받아갔습니까?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굳이 그걸 팔 이유도 별로 없는 거죠. 배당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예. 지금 이 그 TF에서 어떤 근거로 계속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고 꾸준히 영업이익이 나고 있고 배당도 계속 하고 있는데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정리를 미루겠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주장이 될 수 없다. 이런 검토 의견 자체가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국정감사 때도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배당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산업부 국감 때 산업부 장관에 대해서 이제 한전 KDN이 배당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런 그 취지의 질문을 했는데 산업부 장관이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그건 전혀 모르는 얘기고 저희는 꾸준히 배당을 하고 있고 올해도 이미 올 초에 4억 5천만 원을 배당을 했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아무튼 그 노조가 내놓은 그 입장을 보니까 특정 자본의 막대한 특혜를 주려는 음모고 영원한 자기 편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다. 이렇게 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특정 자본이라 하면 어디를 뜻하는 겁니까? 특정 자본이라는 게 이제 저희가 어떤 특정한 한 개의 자본을 특정 저희가, 회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알고 있다 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예. 지금 시장에서 YTN 지분이 매각될 경우에 지분이 매각될 경우에 그 지분을 사겠다고 이미 이제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그런 그 재벌 신문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건설 회사나 사모펀드 이런 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모펀드도 움직이고 있다고요? 뭐 그런 소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YTN은 방송사잖아요. 네네. 근데 방송사의 지분은 돈 있다고 그냥 그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행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방송법에 따르면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기재부에서 그 공공기관의 이제 출자회사 지분 매각에 대해서 발표를 했지만 그 이후에도 이제 절차가 많거든요. 예, 방송법에 따르면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최다 출자자 변경 같은 경우에는 승인 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방통위에서? 예, 방통위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뭐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어떤 공공성 확보, 공정성 확보 이런 부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그 최다 출자자 후보자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평가를 할 텐데 그 승인 심사를 거쳐서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야지 최다 출자자 자격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요. 거기서 승인 심사에서 부적격이다 이렇게 판단되면은 그 의결권 정지나 주식 매각 명령 이런 그 행정 명령들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일이 커지는 것이죠. 그 예를 들어서 지상파 같은 경우는 자산 규모 뭐 얼마 이상의 뭐 재벌은 그러니까 소유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네. YTN은 그런 규정까지는 없는 거고요. 뉴스 채널도 다 있습니다. 있습니까? 뉴스 채널도 지금 11일에 기재부에서 발표해서 이제 그 매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그 공기업 지분이 합치면 30.95%거든요. 한전 KDN 21.43%, 마사회 9.52% 합쳐서 30.95%인데 방송법에 따르면 뉴스 채널은 자산 10조 이상의 대기업은 30%만 소유할 수 있고요. 30%만. 예, 자산 10조 미만의 그 기업 집단은 40%까지. 그리고 신문이나 통신 같은 경우에는 30%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하여간 그 지분 소유 한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또 방통위가 승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30% 이상은 또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네. 30.95%를 한꺼번에 매입할 수 있는 신문이나 통신은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게 현실화되고 그렇게 그러니까 매각이 이루어졌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가장 우려되는 점이 어떤 겁니까? 가장 우려되는 점은 지금 YTN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공적 소유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보도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그 이제 대주주가 보도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그런 지배구조 속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냥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고 네. 거의 모든 그 언론 신뢰도 조사에서 거의 최상위권을 항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공적 지배구조가 YTN 그 공정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자본이 YTN을 인수했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장이 되지 않는다. 그 특정 자본, 그러니까 YTN 지분을 인수해서 최대 주주가 되는 그 특정 자본에는 특혜가 될 수 있겠지만 네. 어떤 지금 2022년 대한민국에 어떤 자본이 주인이 되는 그런 뉴스 채널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심각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자본이 주인이 되는 그 뉴스 채널이 만들어졌을 때 그 자본이 주인이 돼서 자본을 대변하는 뉴스 채널이 만들어졌을 때 지금의 YTN의 공공성은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정부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YTN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민영화가 아니라 단순 지분 매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 부분이 이제 가장 넌센스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예. 11일 그 기재부 매각 발표 이후 기사를 봤더니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정부는 지분 매각 시기와 방법 등 세부 매각 방안을 한전 KDN과 마사회가 직접 결정하도록 했다. 각 공기업이 자율적으로 매각하되 투자심의위와
심의위원회와 그리고 이사회 등 투명하고 예. 공정한 매각 절차를 준수하라는 지침만 제시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한전 KDN과 마사회 모두 지난 8월에 이제 그 정부의 YTN 지분 팔지 않겠다고 밝혔었고 그걸 정부가 팔비틀어서 이제 팔도록 지휘해놓고 이제 와서 시기와 방법 방안을 모두 자율적으로 결정하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위한 단순 지분 매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그 25년 동안 공적 소유 구조 속에서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로 자리매김해온 YTN 대주주를 바꾸는 것이 결국에는 언론 정책의 일환인데 이것을 감추기 위한 그런 그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 정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결국에는 이거는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제 그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고 네. 결국 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또 어떤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고 그렇기 예. 때문에 예. 그냥 그 공공기관 효율화라는 그런 그 자본의 논리 뭐 이런 부분만 강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전국 언론노조 YTN 신호 지부장과 함께했습니다.